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잘 쉬고 또 지난 한 주 건강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셨길 바라고요. 중간고사도 마쳤고 이제 곧 날도 많이 차가워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도 어렵게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곧 이제 뭐 기말고사도 마치고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도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년 동안 하셨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본인이 생각하셨던 어떤 목적들을 잘 이루시는 마무리를 잘 하시는 가을을 맞아서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잘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어렵지만 좀 잘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과 경제 시간에 선생님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어떤 기업의 가치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들, 그다음에 공공선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지속적인 성장, 그다음에 지속적인 발전, 그다음에 그러한 발전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들, 그다음에 기업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계속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함께 사례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공부를 해오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글로벌 기업들이고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이어서 그런 기업들이 기업의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한 아니면 이익을 쫓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지구에 어떤 미치는 환경적인 문제들, 그다음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들, 또 노동에 관한 부분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이런 기업이 미칠 수 있는 많은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주차 수업이고요. 예, 제 9장에 들어있는 코카콜라. 예, 소제목으로 콜라를 만들기 위해서 식수를 훔치다라는 제목의 어떤 기업의 코카콜라라는 기업의 사례를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카콜라는 자양강장제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맨 처음에 코카콜라 광고인데요. 5센트에 판매를 했다라고 그러죠. 5센트 한 병당. Drink a bottle of 5센트. 5센트에 한 병의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랬고요. 그게 코카콜라인데 이게 이제 그 자양강장제로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 1800 코카콜라를 잠시 한번 보면요. 1886년에 미국에서 이제 약사인 존 펜버턴 이름도 어렵네요. 펜버턴이 코카의 잎, 그다음에 콜라의 열매, 카페인 등을 주원료로 하는 새로운 청량 음료를 만들어서 상품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카의 잎, 콜라의 열매, 그리고 코카콜라라고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당시에 첨가물이 없이 순수하게 코카잎 추출 성분과 콜라나무 껍질 원액과 탄산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서 자연강장제의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제 어떤 그 재개발을 하기 위한 또 많이 이제 피폐됐던 경제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많이 힘들었던 시기여서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고자 해서 만들었던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코카콜라라는 자연강장제가 여러 가지 첨가물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요즘에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또 병 디자인이 특히나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이렇게 유려한 곡선을 이용을 한 병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또 이목을 좀 집중을 했었고요. 또 상품 판매나 홍보에도 큰 역할을 했던 그래서 굉장히 미려한 어떤 디자인 가진 병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현재로는 한 200여 개국에서 1위를 아주 오랫동안 차지한 그런 브랜드의 음료고요. 하루에 약 18억 잔 정도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커피를 하루에도 뭐 15억 잔 정도 인류가 소모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가격이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1,500억 정도가 됐죠. 한 잔에 1,000원씩을 번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 생산하신 분들한테는 그 수익의 약간 5%, 처음에는 한 2.5% 정도도 뭐 지급이 안 됐었는데, 이제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 커피를 생산한 농가에 약간 5%에서 6% 정도의 수익이 지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뭐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코카콜라의 사례에 있어서는 1일 18억 잔을 판매할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크고, 기업도 규모가 굉장히 큰, 그 음료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라는 기업의 제조 공장은 약 850개 정도, 그 다음에 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은 연기 평균 약 146만 명의 고용인들을 취업해 있는, 또 그 다음에 운송을 하기 위한 차량이나 비행기 등만 해도 약 60만 대가 넘는 지구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음료 회사라고 합니다. 현재 2016년 전 세계 코카콜라 판매하는 매장만 약 한 2천만 매장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2천만 매장. 이렇게 선뜻 피부로 와닿지 않을 정도의 큰 어떤 그런 것들로 느낌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로는 약 한 8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업이죠. 이제 끝에도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007의 시리즈에도 팬텀 오브 솔러스라는 그 영화에도 그 지하 자원을 이용한, 지하 자원의 그 열대 지방의 지하 자원에, 지하에 흐르고 있는, 집안 안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가지고 가기 위한 어떤 전쟁의 소재로도 참여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코카콜라가 사용하는 물, 과연 이런 물을 사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인 책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한번 같이 공부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그 코카콜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코카콜라가 유명하죠. 저희도 어렸을 때 소풍 갈 때마다,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마다 사이다나, 그 소풍 배낭에다가, 아니면 가방에다가 사이다나, 아니면 코카콜라 한 병 넣으면 굉장히 큰 히트였었거든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어서 서로들, 친구들끼리 나눠 한 모금씩 먹어보고, 이렇게 톡 쏘는 그 청량음료의 그 독특한 맛 때문에 그거 한번 맛보고 싶어서 서로들 입맛 다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이고 아련한 기억이기도 합니다만, 요즘엔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첨가물들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어서 어떤 법정 소송 싸움들을 하기도 했던 그 매스컴의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을 찾다 보니까 유기농 음료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옛날보다는 좀 덜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음료의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역사를 좀, 코카콜라의 역사를 좀 보면,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공급하기 위한 미군 코카콜라 공장이 부산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미군 PX를 통해서 시중에 흘러나와서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8년에 부산그룹 산하의 한양식품을 시작으로 해서 우성식품, 범양식품, 호남식품, 서라벌식품 등 이런 그 기업들이 지역별로 코카콜라 완제품 생산 및 판매권을 얻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카콜라의 영업의 특징은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을 최대한 활성화하고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이나 소매점들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그 각자의 어떤 분야를 정확히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걸로 유명한 어떤 초창기의 사업 모델로 아주 유명한 케이스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원액을 코카콜라 본사에서 제조해서 그들만의 비법으로 제조를 해서 그 원액을 다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원액을 받아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액을 받아서 첨가물들을, 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병에다 병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사업 방식을 펼쳤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체인점 형식의 어떤 기업들이 많은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코카콜라가 그러한 사업 방식을 채택을 한 유일한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역별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업을 한번 진행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글로벌 코카콜라가 대한민국 지역의 사업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목적으로 1996년에 현지 법인인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부산식품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협력을 맺어서 생산시설 및 판매 시스템들을 다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코카콜라 법인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7년에 LG 생활건강에 인수되었고, 2008년에 이것이 이제 코카콜라 음료로 상호를 바꿔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역에서는 코카콜라 컴퍼니 소유의 한국 코카콜라가 음료 원액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소유의 코카콜라 음료가 원액을 받아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어떤 독특한 그 사업 방식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형식의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유해성 논란이 이제 저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카잎과 또 콜라 나무 열매의 코카인, 또 첨가물들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 시작됐죠. 그게 뭐 꼭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더 먼저 발표가 되고 어떤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 이제 그 안에다가 설탕이나 인산 성분들 이런 것들을 뭐 첨가를 하게 되는데, 그 첨가물들이 바로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에 적은 비만이나 건강의 유해 요소로 등장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같은 곳에서 콜라를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의 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목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정 손해배상을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또 러시아, 중국 이런 많은 국가들에서 비만이나 당뇨, 또 충치, 위장질환 등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서 법정 소송으로 진행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동안 코카콜라를 매일 드셨던 음용하셨던 환자분이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들이 이런 건강의 유해 요소로 코카콜라가 작용을 했다라는 어떤 논란들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을 논란거리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도란 나라에서의 코카콜라와의 그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인도란 나라를 좀 잠깐 볼까요? 인도는 지금 현재 중국도 뭐 인구가 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나라, 워낙 크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뭐 작은 농촌 도시에는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서 약 15억, 16억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란 나라도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 반도의 요만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기도 워낙 큰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도 지금 뭐 13억, 14억 인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구나 또 이제 신분 제도가 아직도 좀 존재하고 있어서, 카스트 제도의 신분 제도가 남아 있어서 뭐 이렇게 엄격한 신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고, 또 요즘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어린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들 때문에도 인명 피해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조혼의 어떤 결혼 문화들도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나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인도란 나라를 좀 저희가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나라들에서 코카콜라가 공장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왜 인도에 지하생수나 이런 것도 많을 텐데 만약에 코카콜라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콜라를 안 마시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왜 코카콜라를 그렇게 자꾸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 마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초창기에 그냥 물과는 전혀 다른 향과 또 어떤 톡 쏘는 그 청량음료만의 그 어떤 맛들이 사람들을 인도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양으로 판매를 하고 인도 전역을 이제 전역의 음료 시장을 코카콜라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물이 없으면 콜라를 마시면 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도에서는 콜라가 아주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기호식품의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전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나라도 초창기에 저희 아이들 밥 없으면 보리고개 이야기를 할 때 밥 없으면 라면 먹지 아니면 밥 없으면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인도에서는 콜라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서민들이나 아니 일반 인도 국민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로 청량음료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인도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준 허용치를 넘는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인도의 환경보건단체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도 과학환경센터 소장 수니타 마리아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샘플에서 규정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하면서 이는 오염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의 환경센터에서 수도인 델리와 인근 지역에서 판매되는 12종의 음료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독성 살충제 잔류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출치가 바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허용치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고 국민들 건강에 유해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에서 흥미롭게도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똑같은 제품들은 이제 독소 잔류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문제냐?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게 바로 오염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왜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들, 지하수로 들어오는 그 지하수들을 바로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같은 이런 음료 만드는 공장에서 엄청난 양을 뽑아서 쓰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농수나 생활용수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순환되면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농약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다음에 오염된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다른 어떤 환경적인 많은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후에 인도가 도시화된다라거나 아니면 농업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농약을 좀 과다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코카콜라가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바로 사용을 같이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독성 잔류물들이 남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경쟁업체인 코카콜라, 펩시콜라는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경영진들은 정기적으로 자사에서 검사를 해보고 점검을 해봤을 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고 자기네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관리 시험을 통과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단체의 주장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돈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혼돈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 소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발표될 때쯤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인도의 과학환경센터에서 이 자료를 발표할 때 벌써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인도 탄산음료 시장의 90%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매년 5억 병 이상 판매하고 있을 정도의 어떤 대규모 시장을 점유한 기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도와 코카콜라의 농약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다국적 아까 인도의 환경과학센터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반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기업에서는 제품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발표했던 자료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부정을 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그 코카콜라, 펩시 모두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도 정부나 시민단체 등이 그 과학 그 환경조사연구센터의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도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청량음료 판매 금지 및 불매운동을 확산을 시켜내고 있죠. 그래서 그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농약콜라 아니면 킬러콜라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주면서 이러한 그 불매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코카콜라를 찌그러뜨린다거나 병을 발로 밟는 어떤 퍼포먼스 등을 이제 시민단체 등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음료를 홍보를 하면서 불매운동들을 확산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인도에 왜 그 농약 코카콜라가 이렇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량음료에 농약이 검출이 된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오염된 지하수가 이렇게 그 청량음료에 오염되도록 하는 독성 잔류물이 남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그 원인이 되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주 원료가 그 다음에 물이 90%고요. 그 다음에 콜라 농축액, 이건 이제 코카콜라 본사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거점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따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과 약간의 그 첨가물들이 그 콜라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물에서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는가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 코카콜라 인도에서 특히나 잔류 농약 성분으로 코카콜라나 청량음료가 더 문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물에서 원인이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원인을 공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물이 바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도 급격한 도시화, 그 다음에 그 농촌 도시에서의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농약 사용이나 이제 재래식 어떤 농경법이 아니라 최신식 어떤 공법들을 사용하게 되고 농약도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좀 나아지는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이 오염되도록 하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되면서 그 다음에 농촌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농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용수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요. 또 농사를 짓기 위한 물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질 수밖에 지하수 자원이 부족해지고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소비되는 것들을 따라가기 위한 구속되는 다른 여러 가지 생산들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많이 사육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축 사육을 하기 위한 것들도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축들이 또 우유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물들을 먹는 게 부족해지다. 물에 대한 그 소요량만큼의 지하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서 코카콜라에서도 그 물 부족한 원인의 한 가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제를 찾아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하수 수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안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생산 공장들에서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공장들에서 물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에서는 물 사용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생활용수를 먼저 제1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생산 공장들을 돌리기 위한 것들보다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청량음료는 없어도 뭐 그냥 물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 농업 생산에 필요한 어떤 농업 용수를 두 번째로 우선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조금 남게 되거나 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콜라나 이런 청량음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에서 물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하 수위를 조사를 해서 보니 그동안 여러분들 표 교재에도 잘 보시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 교재 210페이지 207페이지네요. 라자스탄주 필라데라 지역의 연도별 지하수 수위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해가 갈수록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2000년 이후에 급격한 속도로 지하수의 수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생산 공장들에 대한 가동 중단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뭄 지역에서는 공장을 물을 많이 사용하는 특히 청량음료,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이런 청량음료 생산하는 공장들에 대한 신설을 하기 위한 허가들을 내주질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설하게 되는 것들을 금지하게 되고 또 이어서 청량음료에 대한 판매도 제한하게 되고 심지어 2004년에는 코카콜라 공장을 폐쇄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강구를 하는 어떤 일련의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수업 1교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